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예고 없던 지시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중국 시설을 즉시 파괴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새벽 3시 기습적으로 시작된 데이터 센터 철거 작업은 말 그대로 초고속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내려진 이 과감한 결단이라는데요. 실사단이 목격한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극적인 전개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티오르 나자로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4년 12월 16일 이른 아침 시계가 6시를 알렸을 때 저는 아직 꿈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울린 강렬한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차관님, 큰일이 터졌습니다. 딜로롬 압두라흐마노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지금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방 안조명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딜로롬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전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은행도, 병원도, 교통신호도, 심지어 공항 관제 시스템까지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 방문 48시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곧장 정장 바지를 집어입고 재빨리 하프코트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어요. 딜로롬,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요. 지금 당장 비상대책본부로 집결합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로 달리는 동안 정적이 흐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 선 버스들, 빨간 신호등에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율동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여러 장관님과 국장님들이 이미 모여 계셨고 긴박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딜로롬이 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킬 스위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꺼졌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원격 차단 장치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이 우리 기술 인프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관계 부처는 즉각 비상전력을 확보하고 대체 통신망을 가동하세요. 그리고 중국 기술지원팀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얼어붙은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을 멈춘 것처럼 고요한 거리에는 차디찬 겨울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이라는 책임감을 더욱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온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디지털 테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분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할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비상대책본부에서 나온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뻣뻣해진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도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우리 시스템을 멈춘 걸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시 전체를 조종하는 듯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실에 다시 모인 우리는 각자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딜로롬이 모니터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박티오르 차관님,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시스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킬 스위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중국이 우리 인프라에 원격 차단 장치를 심어놓은 게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몸이 굳어져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내리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는 배신당한 거야. 킬 스위치라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딜로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선 해당 모듈을 격리해야 합니다. 외부 신호를 차단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서비스 장애가 이어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즉시 격리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든 로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신호를 보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실 한편에서는 무라심 술라이모노프 인프라 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박 차관님, 지금 중국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을 그들이 구축해 준 건데. 저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딜로롬의 눈빛이 제게 전해졌어요. 국장님, 이건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명백한 디지털 테러입니다. 딜로롬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어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 영원히 중국에 놀아나는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들어 두 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국장님, 딜로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지원을 받았지만 그건 동등한 대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무라심 국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관님,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체 대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딜로롬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차관님, 이걸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곳곳에 백도어 코드를 심어 놓았어요. 은밀히 자료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사 기밀까지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니터 속 코드줄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현실의 심각함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는 멈춰선 도시가 계속해서 고요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지금 우린 기술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걸린 전쟁터에 들어온 겁니다.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딜로롬과 무라심 국장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저희가 함께 이 위기를 넘기겠습니다, 차관님.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배신을 이겨내고 우즈베키스탄의 주권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날 밤, 본부 내 사무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벽에 붙은 모니터에는 여전히 붉은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엉거주춤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중국의 소나기에 갇힌 채 우리의 미래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관님. 딜로롬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교차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딜로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몇 년 전 한국 출장에서 뵌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작은 혼자 힘으로도 큰일을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려볼게요. 그녀가 전화기를 꺼내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확인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상등 소리와 함께 저는 손가락을 깨물며 딜로롬을 바라봤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딜로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 한국 대사관 로고가 뜨고 곧이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현진 대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박티오르 차관님, 지금 우즈베키스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존댓말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말로만 무조건 지원이라더니 정말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 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시스템의 원격 차단으로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잠금 상태이고 전력 제어 시스템도 마비됐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현진 대사는 노트북 앞에 놓인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질문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로그 데이터와 시스템 구성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딜로롬이 곧바로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했고 이현진 대사는 화면을 응시하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전문가 팀을 파견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교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재구축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20명의 전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트북 가방과 소형 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파견 전에 한국 내 데이터 센터와 연결 테스트를 완료해 두겠습니다. 딜로롬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 대사님의 제안이 현실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 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상 통화를 끊은 뒤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술렁임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결과 협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른 아침,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데도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빛이 조금씩 깜빡이고 있었지만 마비된 시스템 때문에 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죠. 그때 딜로롬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한국팀이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은 순간 크게 뛰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곧장 현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니 20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중 이현진 대표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티오르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원 요청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가벼운 목례와 함께 대답했어요. 이현진 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짧게 설명을 요청하셨고 딜로롬이 현재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중국 백도어 코드로 잠겼고 해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병원, 교통, 금융, 전력 등 전 분야가 멈췄습니다. 이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꺼낸 건 소형 서버와 라우터, 케이블 뿐이었어요. 화려한 장비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간소함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장비로 기존 하드웨어를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지 인프라와도 바로 호환되도록 설계해왔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4개 조로 나뉘어 각자 역할을 분담했어요. 한 조는 중국 백도어가 심어진 코드 분석, 다른 조는 격리 모듈 설치, 세 번째 조는 클라우드 서버 연결, 네 번째 조는 병원과 금융망 테스트를 맡았습니다. 현장에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맴돌았어요. 딜로롬, 준비된 로그 파일을 저쪽에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딜로롬이 기자재 옆으로 다가가 USB 드라이브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국팀 리더 옆에 서서 지시를 내렸어요. 우선 병원 시스템부터 복구합시다. 수술 중인 환자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팀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스크롤되었고 곧이어 Restore initiated.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병원 모니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자 모두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다음은 교통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빨간불만 켜져 멈춰있던 교차로에 소프트웨어 패치가 적용되자 신호등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빠르게 스치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게 바로 삶의 소리구나. 금융망 복구도 순조로웠습니다. ATM 기계 화면에 웰컴이 뜨자 주변에 있던 현지 직원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차관님, 현금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한편 한국팀의 한 엔지니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차관님, 중국 백도어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원격 서버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잠시 중국 측과의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뛰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팀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 협상 계획을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자 시스템 복구 상황을 나타내는 모니터들이 초록불로 바뀌어갔습니다. 마비됐던 전력 제어 시스템도 일부 살아났고 위성 인터넷 연결도 복원되었어요. 사무실 안은 어느새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이현진 대표님과 함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차관님, 우즈베키스탄이 힘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은 작업도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한국팀의 기적 같은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희망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고개를 내밀 무렵 사무실 안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모니터에는 초록색 복구 신호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고 곳곳에서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시간 동안 쌓인 긴장이 한순간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차관님, 거의 완료됐습니다. 딜로롬이 미소 지으며 보고했어요. 의료, 교통, 금융, 전력 시스템 모두 복구율 99%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멈췄던 버스가 저 멀리 천천히 움직이고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교통을 지휘했습니다. 거리 가로등조차 삶의 박동을 되찾은 듯 반짝였어요. 이제 최종 점검만 남았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몇 번 쳐서 마지막 테스트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체크리스트에 초록불이 떴고 시스템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되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티오르 차관님, 오늘 오후 2시 국제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중국의 디지털 테러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심장이 뜨끔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각국 기자와 대사님들이 모여 있었고 주요 언론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 뒤편 대기실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차분히 숨을 고르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라고 다짐했죠.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고 저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강렬하게 반짝였지만 저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마이크 앞에서 존댓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겪은 디지털 위기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자 회견장 안은 순식간에 집중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스크린에는 중국이 심어놓은 백도어 코드 스니펫과 킬스위치 로그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이 로그는 2024년 12월 16일 새벽 3시 중국 기술지원팀이 의도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킨 증거입니다. 은행, 병원, 교통, 전력 모든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았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킬 때마다 기자들은 연필을 놀리거나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조건적 지원 덕분에 48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진 대사님과 한국팀의 얼굴이 작은 영상 속에 등장하자 회견장 안에는 감탄 섞인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어떤 정치적 대가나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오직 인류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동등한 협력 관계를 통해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주권 연대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기술을 무기로 타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한국 측 지원에 대해 묻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5,000년 전부터 단군의 후예로서 형제국이었고 위기가 오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현진 대사님과 포옹을 했습니다. 대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박 차관님, 우즈베키스탄의 의지와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사님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가 우리와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굳건히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본부 사무실의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타슈켄트 시내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건물 위로 부드럽게 펼쳐지고 복구된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반짝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깨어난 작은 별들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바로 그때 딜로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관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연대 제안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어 딜로롬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들이 함께하겠다고요? 딜로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관님. 모두 디지털 주권 선언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미국, 유럽, 중국 어느 곳보다 먼저 미래로 나아가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손에 쥔 펜이 반짝이는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로 연대 선언문 초안을 준비합시다. 5나라 정상들의 서명이 필요해요. 딜로롬과 무라심 국장님이 즉시 팀을 꾸려 자료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선언문을 검토했어요. 선언문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어떤 국가도 디지털 인프라를 무기화할 수 없다. 둘째, 주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셋째, 기술 공유와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공동 연구한다. 다섯째,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 조항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수천 년 전 실크로드가 물자와 문화의 길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의 길을 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문구를 굵게 표시하고 선언문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5나라 정상과 대사들이 한 곳에 모여 화상회의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연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컷 형태로 나왔어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문에 서명했고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며 서명했습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선언문 하단에 제 이름을 또렷이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서명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증표가 되길. 서명이 끝나자 화면 속 5나라 국기의 색이 밝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외치고 싶었지만 굳이 참으며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디지털 주권 연대를 통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기대가 교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러시아어를 섞어 인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고 앞으로 펼쳐질 도전과 기회가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는 물자가 아닌 정보로 웃음과 희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우즈베키스탄 차관으로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연대의 한 일원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